오늘 영상 내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선행할 수 있는 많은 기술적 지표들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주가의 선행에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한국 대표주로서 시가총액 1위, 부동의 시가총액 1위죠. 삼성전자가 뭐 헤지펀드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환율이 움직일 때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쓰는지, 그리고 헤지펀드들의 만기일 전략에 대해서도 9.12 테러 때의 차트를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물 옵션도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의 매매 내역하고 장고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에 선행을 하죠. 실적에 선행을 한다는 것은 최고가를 돌파할 때는 이제 우호적인 레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바닥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고 목표가가 상향되면 좋은데, 삼성전자는 대부분 주가가 높은 가격대에 있을 때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증권사들이 덩달아서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합니다. 그 8만원 돌파했을 때도 뭐 10만 전자 간다고 계속 목표가가 상향이 됐었죠. 상당폭 이제 하락이 된 후에 뭐 7만원, 6만원대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제 슬슬 이제 부정적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하기 시작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목표가 상향하고 좋은 리포트가 나왔을 때 사면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목표가가 하향하고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을 때 파는 거는 뭐 큰 정의는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하락이 된 후에 뭐 목표가 하향 때문에 판다는 것은 또 좋은 전략은 아니죠. 삼성전자의 어떤 리포트나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나 목표가를 보고 매매 판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삼성전자를 호재에 사는 전략은 어떨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메모리 경기가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HBM4의 개발 경쟁이 뭐 SK 하이닉스나 같이 하고 있죠. 여기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서프라이즈 났다거나,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 사는 것은 어떤가 인데, 사실 이런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미 주가는 상당히 상승이 돼 있는 거죠. 이런 호재가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이미 많은 메이저들이 이런 재료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훨씬 먼저 파악해서 삼성전자를 저가권부터 사들여가기 때문에 호재가 나서 사는 거는 굉장히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같은 위상은 잃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전 대한민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대죠.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조사를 한다면 아마 한국 주식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미국 주식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만큼 이제 아무리 떨어져도 뭐 자식한테 물려줄 때까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계속 보유하는 주식의 지위는 이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HBM 개발 경쟁에서 뒤처진 거죠. 개발을 늦췄다가, 코로나 이후에 개발을 늦췄다가, 실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빨리 AI 인공지능 시대가 올 줄은 삼성전자도 예측을 못했겠지만,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CEO의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개발 경쟁에 뒤처진다는 건 그만큼 모험 정신이 약하다는 거죠. AI 온 디바이스 경쟁에서 승리할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고요. TSMC에는 모리스 창이 있죠. 모리스 창은 2008년 서프라임 때 전 세계가 이제 투자를 줄이고 개발비를 축소할 때 오히려 인력을 더 확충을 하고 투자를 더 늘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죠. 엔비디아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젠슨왕이 있고요. 삼성전자에는 이재용이 있는데, 이재용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로 보면 모리스 창이나 젠슨왕 같은 어떤 탁월한 인사이트는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은 결국 CEO의 현명한 판단이 한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0년간의 주가를 분석을 했는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가장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트레이딩 툴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툴을 사용했고요. NH 트레이더인데 뭐 예스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트레이드 스테이션은 2001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트레이드 스테이션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로는 그 NH 트레이더, 그 예스 트레이더를 분석 툴로 쓰고 있습니다. 꼭 시스템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주식이나 특히 파생 쪽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 분석 툴을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0년간 주가를 분석해서 결국 얻어낸 결론은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어떤 선행하는 조건에서도 가장 유용하고 확률적인 승률도 가장 높고 어떤 실적이나 리포트, 기관의 순매수 이런 것보다 훨씬 우위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 트레이딩 툴을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죠. 2020년 11월 2일 이제 액면 분할하고 바로 상황입니다. 액면 분할하고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신호가 나온 거죠. 이때 보면은 이제 저가권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저가권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올 때고 고가권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나온다고 뭐 또 막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땐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뭐 10만 전자가 간다 막 이렇게 난리 치겠죠. 이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고요. 다시 쭉 보시면은 이제 저가권에서 이제 쭉 내려와서 저가권 이제 5만 원대가 근접하고 여기서 순매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고 여기 중간에서도 이제 또 매수 신호가 나왔죠. 물론 이때보다는 훨씬 늦지만 이때도 뭐 6만 원대니까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매도 신호는 한참 가네요. 네,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가 24년 7월이죠. 네, 이때 나와서 저도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때도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권으로 접어든 거죠. 이때는 이제 신호가 나온 거고 저는 아마 이때 매도를 했을 겁니다. 이때 확실하게 그 순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이제 매도 그 신호가 나왔었죠. 이거는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예전에도 두 번 이제 영상을 올렸었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했다. 그 내용인데 이때 내린 결론은 이제 하락의 후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죠. 외국인 순매수가 그러니까 순매수 날짜죠, 날짜 열흘 중에 7일 이상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매도 전략은 이제 상승 후기죠. 그러니까 좀 주가가 많이 52주 최고가 근처에서 있을 때 외국인 순매도가 70% 이상 발생이 될 때, 즉 열흘 동안에 볼 때 외국인 순매도가 7일 이상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 아주 단순한 전략이죠. 실적이나 리포트나 다른 기술적 지표는 보는 사람마다 이제 좀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죠. 매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10번 중에 7번, 10번 중에 7번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명확한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8만원대 매도를 한 거죠. 이 매도를 한 이유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요 중간 요 신호 때 이렇게 7일 동안 매도가 나왔다고 외국인 순매수가 7일간 70% 이상이 나왔다고 바로 그 다음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반등하는 시기 요 날이죠. 5월 7일 날 아마 매도를 했을 겁니다. 5월 7일 날 반등할 때 4.7% 크게 올라갈 때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가권에서 외국인이 70% 이상 팔았으니까요. 이때 차트가 이거였죠. 이제 외국인이 팔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반등하면서 이제 그날 5월 7일 날 크게 반등하는 날입니다. 이때 매도를 했었죠. 이때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는 이제 이날이었죠. 5월 7일 날 매도를 하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는 이게 고점이었죠. 최고 고점은 여기였지만 이제 매도를 한 이후로 쭉 빠져서 5만 원대도 깨졌었죠. 아주 단순한 전략인데 굉장히 잘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 전략의 좋은 점은 그 이후에도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7일 이상 된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7만 원이 됐을 때 저가라고 들어가고 6만 원이 됐을 때 저가라고 들어가고 이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그냥 주야장창 계속 팔기만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순매수가 70% 이상 되는 날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5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나놓고 봐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 그걸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HBM 그 3 파이탄 12단의 승인 기대감인데 오늘 현재까지도 뭐 젠슨왕이 승인할 거다만 얘기가 있지 정식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 8만 원 갈 때 뭐 SK 하이닉스는 뭐 급등하고 있었죠. 근데 뭐 지금 오늘 기점으로 보면 SK 하이닉스도 이미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좀 호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5만 원도 깨졌었죠.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하락한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가 그 HBM4나 3나 먼저 개발한 회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그 제품을 그 주문해서 받는다는 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뒤이어서 개발을 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순익은 올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가도 낮고 조건도 안 좋다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이런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개발비와 인력을 들여서 개발을 했죠. 그런 먼저 개발한 회사한테 그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신의 신제품에 늦지 않게 자신의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에 그 특혜를 주는 거죠. 먼저 개발을 해라. 너네가 개발을 먼저 한 만큼 그만큼 메리트를 주겠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승인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이니까 향후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죠. 매우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HBM3 파이탄 12단이 굉장히 빨리 승인이 날 거로 봤는데 뭐 이미 11월 말까지도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서 2등 주인 이제 삼성전자는 더 많이 SK 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많이 하락을 했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르면 11월 14일 옵션 만기를 향해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만기 전략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가 깨진 이유는요. 그 헤지펀드의 옵션 만기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2001년 9.11 테러 때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11 테러가 이때 이제 난 것이죠. 9월 11일 날 미국 시장에 그 뉴욕 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서 무너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이것도 23년 전 얘기네요. 근데 개파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개파락을 이렇게 했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이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장이 수요일 날 9.11 테러를 맞고 수요일 날 그날은 12시에 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연기가 된 거죠. 상황이 너무 엄청나니까 이게 그냥 9시에 똑같이 개장을 하면은 대폭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름 생각할 시간을 주고 3시간을 지연시킨 다음에 12시에 열었지만 뭐 1000개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2000개 가까이 1000개에서 1500개가 하한가를 맞았었습니다. 종목이. 상승률을 보면 9월 11일 날이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이날은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9월 10일에 미국 시장이 9.12 테러로 대폭락을 했죠. 대폭락을 하면서 9월 12일 날 그 12시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2%가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상한가가 30%가 아니고 아마 15%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은 다 하한가에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하한가를 맞지는 않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들요. 지수 관련 대형주는 하한가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면 웬만한 중소형주는 전부 하한가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3일이 대망의 그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었죠. 이런 블랙스완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 양매도 전략을 많이 쓰죠. 양쪽으로 매도를 해놨는데 이렇게 9.11 테러 같은 일이 벌어지면 540이었던 게 475가 되니까 거의 그 동전값밖에 안 됐던 풋옵션들이 거의 그 내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 날 이런 대폭락이 일어나고 9월 14일 날 만긴 날도 대폭락이 일어나면 거의 뭐 엄청난 손실이 그 양매도를 쳤던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합심해서 뭉쳤는지 어쨌는지 그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만기일 날은 주가를 오히려 엄청 끌어올렸습니다. 무려 5% 가까이 반등을 시켰죠. 반등을 시켰습니다. 만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제 시장의 흐름대로 맡겨서 또 하락을 하게 놔두면 손실이 너무 나도 커지고 만기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손실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뭐 지수 대형주를 끌어올리는데 이럴 때 이제 사용되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물론 다른 대형주들도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만기일날 온갖 매수세를 동원을 해서 끌어올려서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또 폭락을 했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만기일날은 이거는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선물 풋옵션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해 놓은 것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를 끌어올린 거죠. 하루만 어쨌든 가격의 종가에든 이 당시만 해도 종가에 미리 신고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종가에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만기일날이라 급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건 만기일날은 주가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저 세력들이 풋옵션을 많이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선물을 매수를 해놨거나 이럴 때 만기일날 반대로 하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11월 14일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시면 이때 하락률이 10월도 그렇고 쭉 계속 하락을 한 게 만기일날이 최저점을 찍었죠.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헤지펀드들이 만기일에 정해놓고 한국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는 선물 옵션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주식을 매수하는 분이라면 매번 이렇게 만기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원화로 거래가 되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계속 파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환 손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았다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게 어떤 때냐면 나스닥이 오르건 일본이 오르건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한국은 계속 음봉이 난다. 이때가 그랬죠. 줄기차게 이제 음봉이 났죠. 물론 트럼프가 됐으니까 한국이 나쁠 거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만기일의 기점으로 거꾸로 이제 굉장히 반등을 했죠. 한국은 이땐 또 오히려 미국 시장이 조정을 겪고 하락하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9.11 테러 때 같이 이제 극적인 어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전형적으로 만기일에 최대 하락을 맞춰서 최대한 삼성전자를 밀어서 최저가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을 조금 찾아가겠죠. 과도하게 민 거니까 다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메이저 세력들이 만기일의 기점으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그러면은 만기일에 선물을 매수할 수도 있고요. 차후에물을요. 아니면 저가의 어떤 지수 관련주를 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반이라면은 내가 지수 관련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빨리 매도했다가 만기일에 다시 잡는 그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눈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메이저의 의도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현상은 이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하락률이 의외로 도드라지게 높거나 아니면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메이저가 만기일을 타겟으로 장난에 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랑 함께 10월 14일에 삼성전자가 최저가를 찍은 이유가 이것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한국장에서 어떤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주식 선물이나 지금은 굉장히 수단이 다양하게 많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가 할 때는 삼성전자는 파이지만 만약에 선물을 매도했거나 풋옵션을 매수를 해놨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파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파생 쪽에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1월 옵션 만기일의 하락은 원화가 하락 추세이고 선물의 콜옵션을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밀면서 오히려 이제 10월 14일 만기 다음 날이죠. 15일인 것 같은데요. 15일입니다. 오타입니다. 11월 14일이 아니고 15일부터는 삼성전자 및 한국 시장이 이제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급반등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을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와 매도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한국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당연히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테고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결국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환율과 거래소 순매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는 이제 세 가지 조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라고 그랬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요.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7일 70% 이상 순매수한 날이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240만 주, 뭐 90만 주, 뭐 이렇게 있지만 주야장창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사다가 외국인이 계속 하니까 또 팔았다가 또 사다가 팔았다가, 예, 기관이 주로 사고 아마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개인이 가장 많이 샀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일봉을 보면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 이제 당선이 점점 유력해지면서, 예, 원화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가서 이제 뭐 1,400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도 보시면 뭐 계속 순매도죠. 뭐 순매수를 했다고 해도 뭐 1,000억대, 뭐 290억, 그리고 주야장창 매도 중입니다. 지금 외국인은. 결국 삼성전자의 매수 조건 세 가지. 외국인 매수. 이게 하루에 1천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매수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700만 주를 순매수하거나 아니면 7일 연속 순매수를 하거나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우화 조건으로 융통성을 뒀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있고, 환율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환율이 일단은 1370원 이하로 내려가고, 뭐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뭐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야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붙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순매수도 3일 연속 아니면 1조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경우를 이제 삼성전자 매수 조건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위에는 사실 뭐 기술적 지표로 보면 이미 한참 올라가고 나서 기술적 지표가 도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지표를, 기술적 지표와 여러 뭐 실적이나 리포트를 보고 삼성전자를 사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백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이 방법이 가장 적용하기도 간결하고 확률도 굉장히 높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매도 조건은 이제 뭐 지금은 매도의 조건에 달 때는 아니죠.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니까요. 외국인 똑같이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제 상승을 한 상태에서 52주 최고가 부근 뭐 한 10%, 15% 이내일 때 뭐 2천만 주 이상의 매도가 한 번에 나왔거나, 아니면 누적으로 700만 주의 순매도가 나왔거나, 아니면 7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거나, 아니면 환율이 1380원 이상에서 좀 상승 추세다. 달러가 강한 거죠. 아니면 거래소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니면 1조 이상의 순매도가 한 번에 나왔다. 이럴 때는 매도 조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이번에 3억 목표 계좌 그 종목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견우도 아니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업종은 일단 조선 업종은 계속 강세로 보고 있고요. 이건 트럼프가 뭐 전화상으로 콕 찍어준 업종이니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력,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AI 전력을 보고 있는데 일진전기는 하락폭이 너무 커져서 손절 여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임주는 뭐 개별 영상은 올렸었죠. 펄어비스와 크래프톤, 그리고 2차전주 탑10 인버스 종목하고 SMI주로 BHI를 추가를 했습니다. 재료 보유한 거는 이제 폭삭 소가수다 이제 내년 초에 넷플릭스 방영 예정인 펜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방산, 바이오 다 빠졌죠. 이제 매도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락시 매수 추천 종목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그 조선주와 그 SMR은 뭐 BHI만 집어넣고, 뭐 개별적인 거죠. 크래프톤이나 알테오젠은 뭐 워낙 이건 변동성이 커서 좀 쉽게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종목 같고요. 뭐 특허 관련 뭐 이슈도 있고, 코스맥스는 지금 한창 하락 중인 이제 그 별 볼 일 없는 화장품주에선 그나마 실적주로 뽑아서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고를 보시면은 지금 SMI 종목은 하락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많이 하락을 했죠. 원래는 수익성이 더 좋았었죠. 매매 내역을 이제 이거는 이제 3억 목표 계좌입니다. 3억 목표 계좌는 크래프톤은 매도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WTI 원유는 29,000주였는데 15,000주씩을 그 72불 넘었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은 약간 떨어졌죠. 그 계좌 2번은 이제 선물 매매 때문에 수익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수익률은 올라갔는데 이제 그냥 정상 금액만 보시면 됩니다. 선물에서 손실이 나니까 투자 원금이 줄어져 버립니다. 매매를 보시면 이제 좀 어설픈 종목들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2차전지 인버스 종목들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이익 실현을 했고요. 뭐 970주, 240주. 수익률은 괜찮았었습니다.
예, 진입가 대비 20% 정도에서 이제 수익은 내고 나왔고, 뭐 전량 판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했고요. 뭐 DKND 이런 거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치 테크놀로지, 뭐 유한양행, 바이오주는 이제 트럼프가 실제 이제 여러 정책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서 바이오주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해서 바이오는 이제 7일, 14일부터 이제 처분하기 시작했고요. 18일부터도 이제 14일부터 방산주를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의외로 전쟁이 빨리, 중동 전쟁 같은 거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끝나면 일단 방산주는 전쟁이 끝나도 그 무기를 계속 사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있는데, 그런 건 다 헛소리입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방산주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일부터는 방산주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22일 날도 뭐 방산주는 거의 이때 처분을 다 했죠. 아이테오제는 이제 중간에 이익 실현하고 나왔고, 바이오다이나, 그러니까 크게 방산주와 바이오주들을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일진전기도 여기서 매도를 했네요. 계좌 2번, 3번에서는 매도를 안 했죠. 네, 오늘 영상 뭐 30분이 넘었는데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드립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